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캔피셔 요 책이에요. 역발식 투자 전략, Beat the Crowd라고 한 캔피셔 책인데, 네, 이 책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역발상 투자 전략 대목을 보면은, 역발상 투자 전략에서 잘못된 이분법을 되게 조심해라. 주류 군중이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역발상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주류 군중의 판단을 받아하고 거두먹거리는 사람이 주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도 주류랑 다를 바가 없다. 역발상 투자이라 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전망하면서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한쪽 끝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다고 반대쪽 끝에 있는 사람 막 하면서 우린 밸런스 있고 이쪽은 역발상이라고 하는데, 캔피셔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글 전체에 보면 좀 시니컬한 맥락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되게 시니컬한 부분이 뭐냐면, 대중매체를 이용해라. 대중매체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역발상 투자를 하려면 일반적인 대중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쏠려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매체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이렇게 좀 시니컬하죠. 이런 이야기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렇게 시니컬하게 언급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매체는 당연히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는 누구를 까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비신사적이거나 뭐 그렇게 해서 좀 금기시 터부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점잖은 사람거나 그런 사람들은 잘 안 까요. 그러니까 보통 까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핀딱선을 타거나 뭐 그런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라고 제가 이렇게 이런 편견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 캔피셔 같이 유명한 외국 저자의 번역서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딴 데서는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투자에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책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캔피셔 역발상 투자 전략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 책 내용도 어렵지 않고 번역도 잘 돼 있어서, 역발상 투자도 자주 틀리고 한다. 60-70%만 맞춰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예측치를 이용하고 예측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되게 시니컬하죠. 이런 이야기도 막 해줘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인데, 기자들은 투자자만 대상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독자 중에 정확한 투자적 시장정보를 얻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하고 일반 독자를 중시하는, 시장과 무관해도 일반 독자를 중시하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 미디어에서 다루는 기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의 대상들을 뉴스나 컨텐츠를 생산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면서 소소하게 피드백하고 소통하려는 게 제 유튜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캔피셔가 이 표현을 딱 쓰니까 엄청 반갑죠, 저는. 대중매체에 주로 실리는 기사, 소음이 큰 기사다. 그래야 잘 팔리기 때문이다. 유혈낭잔 보도가 잘 먹히니 나쁜 소식이 많다. 그러나 이런 기사는 투자자들을 오도한다. 대중매체에 실리는 기사는 대부분 둘 중 하나다. 당장 코앞에 벌어질 일과 먼 훗날의 일이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요거는. 요 내용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나. 되게 중요한 이야기, 금과 옥조라 그러죠.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대중은 뭐 틀림없이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다로 계속 세뇌돼서 이야기하면 그런 성향이 좀 있다. 그냥 잘 속아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 저도 투자 경험이 좀 쌓이고 나서 그런 걸 약간 구분하는 어느 정도 능력이 생겼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저의 과거를 아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행동 제무학에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서 좀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저도 행동 제무학 같은 경우는 좀 배워두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뭐 전망 이론, 그러니까 고통이 더 훨씬 2.5배 크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 손실기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행동 제목을 공부하는 게 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를 좀 반성하게 하는 부분, 행동 제목을 강조하다 보면 이걸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강한 어필들이 같은 게 많은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데, 저도 요건 한번 나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나스닥이 요렇게 오르면, 이게 닷컴이죠? 00년? 맞죠? 나스닥이 요렇게 오르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로 이렇게 직살나게 빠졌다. 01년, 02년에 나스닥이 닷컴 버블 꺼지고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성향이 보인다. 요런 편향,
최근 정보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했으니까 될 거다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은 최근 정보 편향 있죠. 왜냐하면 잘 나가는 투자 상품에 투자금이 계속 몰리거든요. 그게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몰리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게 뭐 정답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요새 잘 나가는 게 뭔가요? 뭐 미국 주식, 그다음에 뭐 한국 부동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사람들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할 거라다라는 거죠. 그냥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성향이 있긴 해요. 요거는 이제 좀 경험이 쌓이고 트레이닝이 돼야 되죠. 러셀 2000은 그 중소형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2012, 13에 랠리를 했는데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옆으로 이제 겼다. 아무튼 요 이야기가 저한테 와닿는데 행동제목 초과수익을 추가하기 위한 수단 이야기보다는 과열 상태를 감지하거나 소외된 기회를 탐색하기에 더 적합하다. 요런 개념으로 접근해달라는 건데 딱 요거 이야기 들으면 제 블로그랑 제 책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그 생각하죠. 신용장과 오실레이터 요런 것들이 이제 요거 개념을 기반해서 수치화한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결되시죠? 딱 요 방금 캠피시 설명을 보면서 신용장과 오실레이터가 딱 떠올랐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책을 잘 읽으신 거죠. 그 다음에 뭐 약세장은 어떻게 시작되냐 뭐 요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뭐 요런 거는 한참 약세장이 인생적으로 그랬을 땐 재밌었을 텐데 지금은 좀 안 와닿죠. 분위기 좋아졌으니까 요런 거고 그 다음에 뭐 후회 회피 같은 경우는 요것도 투자할 때 보면 중요한데 자, 우리가 산 주식이 곧바로 폭락하면 후회 회피가 뭐 우리 증권방송에 출연한 전문가가 멍청해서 그렇다. CEO가 분명히 조작인 거고 그 다음에 누구가 추천한 종목은 다시 사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남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고통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후회피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절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추천 종목이 주가가 오르면 내가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을 잘 채택해서 된 문제고 주가가 내리면 추천해준 사람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거든요. 후회피 현상이랑 정확하게 결부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종목 추천을 이야기는 하죠.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종목 추천은 저는 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뭐 매수를 해서 뭐 참고해서 매수를 해서 오르든 내리든 다 당신의 몫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안 해도 주가가 오르면 내가 저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게 후회피 같은 건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법은 사실 좀 잘해도 못해도 다 내가 그런 의견을 잘 채택하고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올랐으면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이거나 주변에 그런 걸 잘하는 거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그런 거고 떨어졌으면 운이 나빴거나 그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 저 사람은 맨날 가즈아만 외치는데 왜 가즈아를 외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필터링 없이 했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의미있게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 뭐 그렇게 하게 되는데 10장이나 뒤에 이야기도 더 있긴 한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 책은 쉽게 쓰여져 있고 읽어보면 고기를 끄덕끄덕하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초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저같이 이제 뭐 경험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이런 거였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두 대목에서 요거는 내가 이렇게 강구하고 있었는데 요런 건 좀 염두에 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